정신질환을 낳는 인공지능이 돼버리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골목길을 산책하시겠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역대 최고의 SF 영화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아마 직접 보지는 않으셔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대표작으로 인정받는 걸작이기도 합니다. 스타워즈가 역사상 가장 성공한 SF 영화라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높은 SF 영화라고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할 9000이라는 아주 놀라운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가 그 우주선을 조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할 9000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골목 안 산책을 시작해 보시죠. Does this ever cause you any lack of confidence? Let me put it this way, Mr. Raymer. The 9000 series is the most reliable computer ever made. No 9000 computer has ever made a mistake or distorted information. 그 영화를 보면 인공지능은 절대 실수할 리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할 9000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되게 많은 실수가 보고됐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6년도에 인공지능 챗봇 테이라는 챗봇을 발표하거든요. 이 테이가 하려고 했던 일은 트위터에 자동으로 멘션을 달아주는 것들이었거든요. 테이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사용자가 무슨 종류의 이제 글을 쓰면, 야, 오늘 날씨가 좋아, 어디로 가면 좋겠어,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멘션을 달아주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용자가 넌 멍청해 라고 했더니 나는 너희로부터 배워, 즉 너희도 멍청하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도를 넘는 것 같다 싶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종류의 이제 말을 했더니 더 안 좋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종차별, 성차별, 온갖 종류의 나쁜 말들을 해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이 프로젝트를 종료시켜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경영진의 신속한 판단이라는 굉장히 좋은 사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남긴 대표적 사례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조사해 봤더니 그걸 개발하던 엔지니어가 개발 과정이 힘들어서인지 본인의 어떤 성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테이를 테스트할 때 욕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그게 학습 과정에 녹아 들어갔다라는 리포트가 보고가 됐고요.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 커뮤니티 전체를 지배하는 윤리적 기준을 만드는데 그런 실수 사례들이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기여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또 수많은 악플이 달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될 대표적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챗 GPT의 경우에도 챗 GPT가 만들어낸 말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라는 경고 문구도 있었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문장이냐 사람이 쓴 것이냐를 구분해주기 위한 인공지능도 같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오픈 AI에서 창과 방패를 같이
오픈을 한 거죠. 근데 그 방패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 쓴 건지를 그 판단하는 기술이 신뢰도가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거기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챗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챗GPT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자라기보다는 활용 범위를 이렇게 제한시켜서 사용을 하는 것을 사실은 뭐 권장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산업계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너의 상상에 의거해서 말을 해줘라는 활용보다는 그냥 너는 내가 준 거에 대해서 정리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을 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활용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팩트 체크 관련된 많은 기술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비하고 확실한 기술은 지금 현재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되게 잘 써야 돼요. 얘가 하는 뻥 같은 거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Stop, day. I'm afraid. I'm afraid, day.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거는 참 오래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에서도 모방이라고 아마 제 기억에는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는 거지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지금 명확히 밝혀져 있다면 인공지능도 그렇게 만들면 되겠지만 아직 사람도 감정을 느끼는 메커니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뇌는 여전히 신비한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감정을 가르치는 건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되게 슬픈 영화 장면 같은 걸 보여주고 이건 슬픈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웃긴 장면을 보고 야 여기서는 웃어 뭐 이걸 보고 야 이건 슬퍼 이런 사진을 100만 장을 보여주면 유사한 이미지를 보면 학습된 대로 애가 웃을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웃는 거 이거는 슬픈 거 이렇게 그냥 뭐랄까 태그를 달아줘서 학습시키는 거여서 동일한 원리인데 소재만 감성으로 변경되어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개랑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개나 고양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진만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분류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또는 이제 글이나 목소리를 듣고 이건 기쁘다 이건 슬프다라고 그냥 단순히 분류하는 거여서 이걸 감정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학습이 안 된 감정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쁘고 슬픈 것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사진을 보여줘요. 그럼 무조건 기쁘거나 슬픈 거로 분류해봐요. 이거는 감정을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감정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너무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뭐냐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감정을 나타내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한 상황을 딱 보여주고 사람을 쭉 앉혀요. 그리고 자, 뭘 느끼십니까? 라고 얘기해보면 되게 막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트콤을 보고 되게 슬프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자기의 현실과 비교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자체가 되게 재밌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답이 여러 개로 나오는 상황이면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원리가 데이터 다수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냥 100% 찬성하는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그럼 학습을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애가 바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정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모아진 것만 보면 애가 또 되게 단순해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가 얻기가 어려우면 좋은 인공지능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을 대해서 대답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보다 뭐가 사실일지 확실하지 않은 인공지능이 감성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희도 감성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고객사에게 납품을 했을 때 늘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난 저거 안 슬픈데? 이러면 잘못 만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거 난 슬픈데? 뭐 이런 근데 그거를 평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아니야 이건 슬퍼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인공지능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어렵습니다. Well, I'm not so sure. What do you think about it? 어떻게 보면 할이 그 미국에서 뽑은 가장 위대한 악인 캐릭터 그 탑10 안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장면이 인공지능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참 우프인데, 어쨌든 그거를 독화 기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말하는 입모양을 보고 그걸 인식하는 기술은 2016년 17년도에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기술이 있습니다. 보고 생각해보고 써라. 그래서 Watch, Attend, Spell이에요. 그리고 What's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성능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글을 쓰시는 전문가 분이랑 붙여서 경쟁을 하거든요. 둘 다 되게 잘 못해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많아요. 특히 이제 발음이 이렇게 입모양이 비슷하게 발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S로 끝나는 뭐 단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잘 못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202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되게 많은 대학들에서 한국어 입모양을 보고 읽는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들 발표하고 계세요. 예. Open the pod bay doors, please, Hal. Affirmative, Dave. I read you. 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이게 할이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할은 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을 수행한 거거든요. 딴 사람의 명령을 거부해라라는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영화 내에서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미국 정부가 어떤 종류의 비밀을 감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할이 인터뷰를 하기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명령이 거짓말을 해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상충이 생겨서 결국에는 약간 정신질환을 낳는 인공지능이 돼버리는, 어쨌든 명령을 거부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 거부 자체도 명령이어야 되는 거고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인공지능을 봤을 때 만약 그런 인공지능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해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명령을 받지 않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골목을 나왔습니다. 저랑 같이 오늘 산책하신 이 2001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랑 골목은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 영화를 보면서 요즘에 오히려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어떤 원칙하에 만들어야 되느냐, 저희들한테 암시를 주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어찌 보면 할은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 것이다 라는 규제가 적용이 돼서 만들어져 있다면 거기서 승무원을 살해하거나 하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원칙에 몰두해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후대 인공지능학자들에게 호통을 치는 그런 60년 전의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멋진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